지금 일본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조 원이 하룻밤에 증발했습니다. 일본 최고 재벌가 할머니 3명이 수천억 부동산, 주식, 예금을 모두 현금화해 한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어디 살지는 제가 정합니다. 그녀들이 향한 곳은 서울도 아닌 강원도 두메상골이었습니다. 도쿄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20평 시골집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한국어 통역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정착한 리카입니다. 2022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쿄 최고급 호텔인 임페리얼 호텔에서 통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의뢰인이 누구인지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0평이 넘는 스위트룸은 명품 가방과 보석, 그리고 고가의 예술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앉아 계신 3분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기품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나나코입니다. 이쪽은 치즈루 씨, 그리고 요시에 씨예요. 3분 모두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입고 계신 옷부터 착용하신 보석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나나코 씨가 건네준 명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대형 화장품 회사의 대주주이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통역사님을 모신 이유는 한국 이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서예요. 한국 이주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일본 노인분들 중에 한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씀에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주하고 싶은 곳은 한국의 시골이에요. 강원도나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요. 시골이라고요? 이런 부유한 분들이 왜 한국의 시골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치즈루 씨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최근에야 깨달았죠. 요시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태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한국의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나나코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사님,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세요? 제 자산만 해도 수백억 엔이 넘어요. 치즈루 씨는 도쿄 중심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고 요시에 씨는 대형 의료재단의 설립자예요. 그 엄청난 숫자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나코 씨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불행해요. 이 모든 재산이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 가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분들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나나코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부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사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고 비서는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관리해요. 하루에 수십 명이 저에게 인사를 하지만 그 중에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나코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저희 마음이 아니라 제 재산이었죠. 심지어 가족들조차 재산 문제로만 연락을 해요. 손자들은 1년의 명절 때만 얼굴을 비추고 그나마도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치즈루 씨도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부동산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는 늘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사업 제안, 투자 권유, 기부 요청. 저는 그저 걸어 다니는 현금 인출기 같은 존재예요. 치즈루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에요. VIP 병실에는 최고급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 정작 병문안을 온 사람은 재산관리인과 변호사뿐이었어요. 그들이 걱정한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유원장이었죠. 요시에 씨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만 늘 혼자예요. 직원들은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뒤에서는 차가운 여왕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요. 요시에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비서가 깜빡 잊었나 봐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혼자 케이크를 사서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나나코 씨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이야기였는데 그곳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정을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가득했어요. 진짜 웃음, 진짜 관계, 진짜 행복이요. 치즈루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요시에 씨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찾아가기로요. 그곳이 바로 한국의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조금씩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시골이 이분들이 찾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세 분을 모시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쿄에서 인천공항으로 그리고 다시 강원도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지만 세 분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통역사님, 저희가 진짜 시골로 가는 거 맞나요? 나나코 씨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산과 들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띄엄띄엄 놓인 농가들이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마을회관 앞에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세 분이 차에서 내리자 마을 할머니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관광 오셨나? 마을 이장님이신 박금순 할머니가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시골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그런데 여기 볼 것도 없는데 뭐하러 왔어요? 금순 할머니의 솔직한 말씀에 오히려 세 분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꾸미지 않은 진솔함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할머니, 저희가 텃밭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요시에 씨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마을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운 옷 입고 밭일을 어떻게 해요? 옷 다 버려요. 하지만 세 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빌려주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구두를 벗고 고무신을 신은 나나코 씨의 얼굴에는 오히려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치즈루 씨가 처음 보는 채소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몰라요? 이게 상추지. 이렇게 뜯어서 쌈 싸먹는 거야. 옆에 계시던 김순자 할머니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갓 뜯은 상추에 된장을 살짝 얹어 입에 넣어주시자 치즈루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을 할머니들이 모두 웃으셨습니다.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 나물, 전, 그리고 막 지은 따뜻한 밥까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 김치 먹을 수 있어? 처음이라도 한번 먹어봐. 우리 김치가 최고야. 마을 할머니들은 세 분을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국적도 빈부 차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식사를 하던 중 나나코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김치가 너무 매워? 금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시자 나나코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요.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아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요시에 씨와 치즈루 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쿄의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작은 개울가를 따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저기 봐, 우리 마을 자랑거리야. 순자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은 거야. 여름에 여기서 다 같이 모여 수박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래. 치즈루 씨가 정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재산이네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것. 해가 저물 무렵 마을 할머니들이 세 분을 위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만든 전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직접 담근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와요. 다음에는 김장할 때 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그래. 우리 마을이 볼 건 없어도 사람은 좋아. 마을을 떠나는 세 분의 표정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은 듯한 확신의 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전라도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청년이 군대에서 전역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네요. 어서 오세요. 같이 축하해 주세요. 마을 이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잔치는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열렸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누구네 집 경사는 온 마을의 경사고 누구네 집 어려운 일은 다 같이 나서서 도와줘요. 이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세 분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할머니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저씨들은 천막을 치고 젊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심부름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도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요시에 씨가 물으시자 음식을 준비하던 할머니들이 손짓으로 부르셨습니다. 김치 좀 썰어주실래요? 손이 모자라서. 요시에 씨는 어설픈 솜씨로 김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고, 칼 조심해야 해. 이렇게 잡아야 안 다쳐. 나나코 씨와 치즈루 씨도 각자 할 일을 찾아두었습니다. 나나코 씨는 상을 나르고 치즈루 씨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비싼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손에 물이 묻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전역한 청년을 위해 어르신들이 덕담을 해주고 동네 아저씨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할머니들도 한 곡 해주세요. 누군가의 제안에 세 분은 당황하셨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일본 동요를 부르셨습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장 체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미리 절여둔 배추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제 속을 넣어야 해. 이게 제일 중요해. 김정숙 할머니가 김장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세 분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진지한 태도로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요시에 씨가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으며 물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비싼 옷에 튀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 잘하네. 우리보다 나은데? 할머니들의 칭찬에 요시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도쿄의 고급 파티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김장이 끝나갈 무렵 요시에 씨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63살이 되도록 처음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뭔가를 만드는 게. 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직원을 거느렸지만 함께 일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나나코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요. 김장이 끝나자 할머니들이 방금 담근 김치를 싸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봐. 일본에는 이런 김치 없을 거야. 아니에요. 저희가 뭘 도와드렸다고. 뭔 소리야. 오늘 함께 담근 김치잖아. 당연히 나눠 가져야지. 그 말에 세 분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쿄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했지만 여기서는 정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 치즈루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2살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하루를 산 것 같아요. 돈 걱정, 재산 걱정 없이 그냥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이런 게 진짜 사는 거였네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세 분은 내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2시간. 반 동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던 나나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치즈루 씨와 요시에 씨가 나나코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요. 그 작은 마을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비행기 안의 고요함 속에서 나나코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쳤다고 하겠죠. 수백억 엔의 재산을 버리고 한국 시골로 간다니. 하지만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64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치즈루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도쿄에 있는 부동산들, 은행의 숫자들. 그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김치를 담그며 웃던 그 순간, 함께 밥을 먹던 그 시간이 진짜 제 인생이었어요. 요시에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찾던 게 바로 그거였네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진짜 관계, 진짜 웃음, 진짜 삶. 그게 한국 시골에 있었어요. 세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겠죠? 아마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할지도 몰라요. 언론에서도 난리가 나겠네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도 이미 마음을 굳힌 세 분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헤어지기 전 나나코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카 씨, 우리가 정말로 한국으로 이주하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역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돕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세 분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의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나코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카 씨, 저희 셋이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내년 봄에는 꼭 그 마을로 가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나나코 씨의 목소리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을 찾으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나나코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64살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주변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할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분들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나코 씨의 결정이 알려지자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형 화장품 회사의 대주주가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나나코 씨의 장남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그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백억 엔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한국 시골로 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나나코 씨의 담담한 대답에 자녀들은 경악했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나서서 말렸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한국 가고 싶으시면 별장을 사드릴 테니. 너희들이 관리하고 싶은 건 내 재산이지. 내가 아니잖니. 나나코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즈루 씨와 요시에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치즈루 씨가 소유한 도쿄 중심가의 상업용 건물들을 매각한다고 하자 부동산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예요. 도쿄 부동산은 계속 오를 텐데. 부동산 관리인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치즈루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손해요? 나는 지금까지 이 건물들 때문에 진짜 인생을 손해봤어요. 이제라도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시에 씨는 의료재단의 설립자, 지위를 후임자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립자님이 없으면 재단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내가 없어도 잘 운영될 거예요. 사실 나는 그동안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이니까.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부호 할머니들의 충격적인 선택, 한국 시골이 주는 매력은 재산, 포기하고 찾는 행복 등 다양한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세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재산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나나코 씨는 도쿄 시부야의 고급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200평이 넘는 그 집은 도쿄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집 안은 늘 차가웠죠. 집을 보러 온 구매자들 앞에서 나나코 씨가 말했습니다. 이 집을 사시는 분이 저보다는 행복하길 바라요. 치즈루 씨는 더 과감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실제로 치즈루 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여러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남은 돈은 한국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에 씨도 비슷했습니다. 의료재단 지분을 정리하고 개인 재산도 대부분 의료 봉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돈으로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마음을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주변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나코 씨의 자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면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와 상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본 나나코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들이 돈에 미쳐 있는 것 아니니? 결국 정신과 검사까지 받게 된 나나코 씨. 하지만 검사 결과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4 세 나이에 이렇게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신 것이 놀랍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십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자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손녀의 눈물에 나나코 씨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너희는 명절에나 겨우 한 번 왔잖니.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자주 보러 올지도 모르겠네. 2023년 봄, 드디어 세 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간 저는 그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명품 대신 편안한 옷차림, 거대한 트렁크 대신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계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니까요. 나나코 씨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왔습니다. 강원도의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 할머니들이 정말로 이사 온다는 소식에 모두들 신기해하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왔네? 농담인 줄 알았는데. 금순 할머니가 놀라며 맞아주셨습니다. 세 분이 살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도쿄의 호화 주택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세 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 오히려 넘쳐요.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첫날 밤, 세 분은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전기밥솥 사용법도 몰라서 여러 번 실패했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워했습니다. 64살 만에 처음으로 내 손으로 밥을 지었어요. 요시에 씨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타버린 누룽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일찍 일어났네? 우리 동네 맷돌 인절미 먹어봐. 이웃 할머니가 갓 만든 인절미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코입니다. 더듬더듬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이었는데 나이 많은 일본 할머니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장 보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 값을 물어보는 것도 어려웠지만 시장 상인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10,000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10,000원.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지만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는 모습의 상인들도 정이 들었나 봅니다. 덤도 많이 주고 때로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일본 음식에 익숙한 입맛에 매운 한국 음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맵지만 맛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김치찌개를 먹는 치즈루 씨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매우면 우유 좀 마셔. 이웃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조금씩 한국 음식에도 적응해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의 리듬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비서가 짜준 일정대로 움직였지만 여기서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자연의 리듬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나코 씨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나코 씨는 마을 경로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꼼꼼한 성격 덕분에 경로당 회계를 돕기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나코 씨가 오고 나서 우리 경로당이 더 활기차졌어. 금순 할머니의 칭찬에 나나코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그저 할머니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뿐이에요. 매주 화요일에는 경로당에서 간단한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이접기, 간단한 일본 요리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예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마을 할머니들이 따라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치즈루 씨는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쿄에서는 몰랐던 재능이었습니다. 치즈루 할머니, 오늘은 뭐 그려요? 아이들이 매주 찾아와 물었습니다. 치즈루 씨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 풍경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때로는 상상의 세계를 그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즈루 씨가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지원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이 제일 큰 보상이에요. 요시에 씨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도왔습니다. 전문 의료인은 아니었지만 오랜 의료재단 운영 경험으로 기본적인 건강관리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혈압약은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해요. 무릎이 아프시면 이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작은 조언들이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 분의 변화는 겉모습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의 창백하고 우울한 표정은 사라지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서 부러워요.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베트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나나코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느 날, 일본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나코 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왔지만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장남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한옥에서 소박하게 사는 어머니가 도쿄의 고급 아파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으니까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나나코 씨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나눌 사람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가족들은 며칠 동안 머물면서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손녀는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여기 정말 좋아요. 세 분의 이야기가 일본 언론에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논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산을 버리고 찾은 진짜 행복. 한국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부호 할머니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가자 일본 사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부유한 노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나코 씨에게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나코 씨는 정성껏 답변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돈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지만 행복한 기억은 영원히 남아요. 실제로 나나코 씨를 찾아 한국 마을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부유한 노인들이었는데 세 분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군요. 도쿄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던 한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나코 씨를 찾아왔던 일본인 중 한 가족이 실제로 이주를 결정한 것입니다. 도쿄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부부였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였지만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나나코 씨를 보고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마을에 일본인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한일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한일 문화 교류의 날을 만들어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경이 뭐 대수야.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금순 할머니의 말씀처럼 마을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활기를 띠었고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이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시골 마을이 한일 교류의 모범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나나코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작은 선택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 것 같아 기뻐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골 마을이 새로운 활력을 찾은 좋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다문화 공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자의 말처럼 이 작은 마을은 어느새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통역사로 시작했던 인연이 이제는 깊은 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나나코 씨는 마당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한국 장기를 배워서 이제는 꽤 실력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리카 씨, 잘 왔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어요. 나나코 씨의 초대를 받아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일본식 계란말이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일 퓨전 밥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음식이 더 맛있어요. 두 나라의 맛이 합쳐진 거죠. 치즈루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마을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서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 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요시에 씨는 최근에 마을 보건소와 협력해서 어르신 건강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좋은 점을 합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세 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세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더 일찍 오지 못한 게 후회돼요. 나나코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도쿄에 있었다면 지금쯤 혼자 큰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치즈루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늘 불안했어요. 누가 내 돈을 노리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대신 내일은 아이들과 뭘 그릴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는 행복한 고민만 있죠. 요시에 씨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버린 게 아니에요.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은 거예요. 숫자로만 존재하던 재산 대신 진짜 관계를, 진짜 행복을 찾은 거죠.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생일도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할머니들은 유카타를 입고 나왔고 한국 할머니들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야. 금순 할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진짜 부자지. 축제가 끝나갈 무렵 나나코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세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 한국은 이들에게 단순히 이주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곳,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마을은 한일 양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마음을 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나나코 씨, 치즈루 씨, 요시에 씨. 이 세 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든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누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이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가치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수백억 재산을 버리고 한국 시골로 이주한 일본 재벌 할머니들의 감동 실화를 들어보셨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 나선 이들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